안녕하세요, 랑이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왔는데요.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부터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영상들은 시리즈물로 가구 상세 페이지, 화장품 상세 페이지, 그리고 식품 상세 페이지 등등 제가 주로 제작을 하는 분야들을 골고루 담아서 시리즈물로 꾸준히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구 상세 페이지, 그 중에서도 소파 상세 페이지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가상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임의로 인테리어 쇼파라는 브랜드를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품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우선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전에는 기획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획서를 받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다 살아있는,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도록 텍스트가 다 살아있는 파일로 전달받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가구에는 크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데 화장품 상세 페이지나 식품 상세 페이지 쪽은 패키지 AI 파일도 받기를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들어간 메인 폰트나 메인 컬러, 그리고 전반적인 패키지 디자인의 컨셉과 구성을 상세 페이지에도 녹여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패키지 AI 파일도 가능하다면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기획서를 이제 확인하고서 대충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이 어떻고 원하는 컨셉이 어떤지를 이제 파악이 됐으면 구성을 머릿속으로 이제 짜봐야 돼요. 뭐 인트로 페이지가 나올 것이고, 인트로 페이지 다음에는 뭐 제품의 옵션이 나올 수도 있고, 옵션 다음에 뭐 의문형 형식으로 된 요런 디테일 페이지, 뭐 브랜드 소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요 상품에 대한 포인트들을 나열한 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데 막 하지만 하면서 전환하는 페이지가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하는 추천 페이지가 나올 수 있어요. 요런 구성을 큼직큼직하게 한번 짜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하는 느낌의 레퍼런스를 찾아보기 위해서 소셜 마켓이나 핀터레스트를 이제 서치를 해볼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셜 마켓이나 핀터레스트 외에도 당연히 비엔스가 될 수도 있고, 드리블이 될 수도 있고, 뭐 노트폴리오나 뭐 웰던투 같은 다른 레퍼런스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셜 마켓을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 해외 사이트 같은 데서도 디자인적으로 예쁜 거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긴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디자이너 눈이 아닌 일반 클라이언트 눈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오픈마켓이나 매출이 잘 나오는 판매 페이지의 디자인을 많이 참고하는 편이고요. 해외 디자인 중에 당연히 멋들어진 것도 많긴 많죠. 근데 타겟층이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디자인만 예쁘고 상세 페이지 역할을 못하는 이미지들도 제가 많이 본 경험이 있어서 저는 최대한 제 눈에 예쁘기보단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들어 하겠다 싶은 이미지들을 주로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퍼런스를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표현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 밑에까지는 안 가고 여기 요 인트로 부분, 요 부분을 만드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새로운 창을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N 해서 새로 만들기. 자, 단위는 픽셀이고요. 가로 사이즈, 폭 사이즈는 가장 많이 의뢰주시는 사이즈이자 네이버 스토어팜의 권장 사이즈인 860픽셀로 맞출게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뭐 5000픽셀로 잡고 할 때도 있고 10,000픽셀로 잡고 할 때도 있는데, 일단 인트로만 할 거니까 짧게 5000픽셀 잡고서 시작을 해볼게요. 해상도는 온라인용이라서, 온라인 게시용이라 해상도는 그렇게 높일 필요가 없어요. 괜히 용량만 커지니까 72로 하고서 새 창을 열어줍니다. 자, 가로 사이즈는 고객님께서 네이버 스토어팜에 올리실 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다른 소셜마켓에도 올리실 거라면 각 플랫폼마다 권장하는 사이즈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로 사이즈를 1000에서 1200으로 크게 잡고서 작업한 후에 권장하는 사이즈에 맞게 리사이징해서 납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등록하는 사이트에서 길이나 용량 제한이 없으면 통짜로 한 장짜리를 딱 올려도 되지만, 만약에 뭐 길이가 몇이 넘으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 파일 크기가 용량이 몇 메가가 넘어가면 안 돼서 분할을 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최종적으로 모두 다 제작한 후에 간편하게 분할하는 방법을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페이지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지 생각해두고 어느 정도로 인트로가 들어갈지 구역을 정해볼게요.
일단 제가 아까 예제 파일 한번 열어서 계속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 모양은 요랬어요. 그러면은 대충 요만한 크기로 요 정도 사이즈로 인트로 첫 페이지가 들어가겠죠. 정확할 필요는 없고 대충 눈대중으로 요 정도 들어갈 거라고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자, 요 정도 구역에 인트로 첫 페이지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박스를 넣고 이곳에다 클리핑 마스크로 연출 이미지 하나를 넣을 거예요. 연출 이미지 하나를 일로 불러옵시다. 자, 연출 이미지 불러온 다음에 레이어가 이 박스 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불러온 이미지를 한 장 복사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미지는 아까 구역을 정해둔 도형에다가 클리핑 마스크해서 넣을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 하는 방법은 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를 딱 놓고 Alt 누르면은 이렇게 밑으로 쏙 들어간다라는 이런 아이콘이 생기죠. 이 아이콘이 생겼을 때 클릭 누르면은 클리핑 마스크가 씌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이미지 두 개 살짝 아래로 내려놓고 예제 이미지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예제 이미지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른 점이 굉장히 아직 많아요. 소파 색깔도 다르고 막 텍스트도 아직 안 들어갔고. 근데 일단은 요 배경 부분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배경을 확인해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계단 느낌처럼 쪼로록 박스가 되어 있고 흰 테두리가 또 이렇게 가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쪽 보시면 여기서 티가 많이 나네요. 여기보다 여기서 보시면 명도 차이도 조금 한 단계씩 이렇게 어두워지는 게 눈이 보여요. 그래서 요 뒤 계단 같은 이 도미노 같은 요 박스를 연출해 볼게요. 일단 이 계단 형태를 만들려면 기존 연출 이미지와 비교해 봤을 때 연출 이미지는 사실 이 배경 속의 윗부분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뒤에 벽 쪽이. 그래서 요 벽이 이렇게 길어질 수 있도록 요거 먼저 요 윗벽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다시 포토샵 들어와서 이 레이어의 이미지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원본 이미지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좌측에 자르기 도구 열어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넓힐지 대충 눈대중으로 톡 해서 요 정도 넓혀야겠구나 하는 만큼 늘려주고요. 선택 영역 도구 툴을 누르고 늘려줄 만큼을 선택합니다. 그때 주의할 점은 여기에 액자 부분이 눌리지 않고 딱 벽만 선택되도록 벽을 선택하고 컨트롤 T 한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위로 늘려볼게요. 그대로 늘려서 엔터 해볼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 자, 보시면 뒤에 배경 벽이 좀 재질이 울퉁불퉁한 거여가지고 늘어나도 그렇게 이질감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쪽 나뭇잎, 창 밖에 나뭇잎을 보시면은 여기가 쭉 늘어난 게 보이시죠? 근데 이쪽 이미지는 저희가 안 쓸 거기 때문에 여기가 잘 늘어났는지만 확인하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S에서 저장 한번 해줄게요. 자, 저장이 된 다음에 이 창은 닫아주세요. 닫으면 여기로 돌아와서 보시면 자, 예제처럼 뒤쪽에 벽이 길게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맨 앞에 있는 레이어 눈은 딱 꺼주세요. 그 다음 예제처럼 뒤에 배경이 하얗게 이쪽이 여백이 생기도록 맨 밑에 사각형으로 영역 잡아놓은 거를 좀 이렇게 접혀줄 거예요. 조금 줄여줄 거예요. 예제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줄어드는 거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예제 보면은 요게 소파가 딱 가운데에 오게끔 제가 사이즈 조절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요것도 알맞는 사이즈로 이렇게 키워볼게요. 아까 우리 원본 꺼내놨던 거 지금 생각해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요거를 그냥 차라리 한 번 더 복사를 합시다. 요거를 복사하고 요거 잠깐 꺼둘게요. 요 레이어 위에다가 우리 요 예제처럼 계단 형식의 블록을 만들어 줄 건데요. 저 예제만큼 되는 박스를 이렇게 3개를 쪼로록 나란히 놔볼게요. 쪼로록 나란히 놓고 잘 안 보니까 검정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쪼로록 놓고서 자, 다시 예제랑 차이점을 볼까요? 쪼로록 놓고 하얀색 지금 줄이가 있죠? 여기에도 하얀색 줄을 2픽셀씩 준 다음에 이게 지금 이쪽이랑 이쪽이랑 두께가 또 안 맞죠? 그러니까 줄을 바깥쪽으로 외곽으로 줄이 가게 하면은 줄 두께가 똑같아지죠? 그리고 사실상 요거는 지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박스가 지금 천장까지 왔던 것 같고 이쪽 박스는 한 중간쯤 왔던 것 같아요. 이쪽이 뭐가 잘 안 맞았었네요. 네, 요 정도 요런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 아까 복사해놨던 이 이미지 있죠? 이거를 2개를 복사해서 각각 박스 위에 올 수 있도록 레이어 위치 시켜놓고, 아까 우리 여기서 클리핑 마스크 할 때 어떻게 했죠?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다 마우스 놓고 Alt 누른 채로 클릭, 그리고 요것과 요거 사이에 Alt 누른 채로 클릭하면은 짜잔, 순식간에 클리핑 마스크로 뒤에 배경을 똑같이 예제처럼 연출이 됐습니다. 자, 예제랑 똑같이 하려면은 명도도 우리 낮춰줘야 돼요. 명도 1단계, 2단계 낮춰줘야죠. 여기서 이 레이어가 선택된 거 확인하고 컨트롤 U. 컨트롤 U 하면 색조랑 채도가 나와요. 이 색조랑 채도는 이 컨트롤 U를 눌러도 되지만 위쪽에 상단 바에서 이미지 들어간 다음에 조정해서 색조랑 채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색조랑 채도를 들어와서 밝기 부분을 살짝 낮춰줄게요. 살짝 한 13 정도 저는 낮춥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레이어도 클릭하고 컨트롤 U 해서 방금 13 정도 낮춰줬죠? 요번에는 조금 더 낮춰서 26까지 낮춰줄게요. 그러면은 예제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연출이 됐죠? 자, 그러면은 바로 앞에 있는 요 쇼파 색깔을 이렇게 도드라지게 이 선 위쪽으로 나타낼 수 있게 올린 다음 그 레이어의 색깔을 이제 초록색으로 바꾸는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자, 쇼파색을 바꾸기 위해서 쇼파 모양대로 눕기를 딸 건데요. 일단 요 연출 이미지 하나를 맨 위로 복사해서 하나 가져옵니다. 그리고 요 이미지 위에서 펜 툴을 클릭해서 펜 툴을 가져옵니다. 펜 툴은 저는 여기서 모양 선택하고 칠과 획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해서 바로 눕기를 따볼게요. 자, 눕기를 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눕기는 1, 2픽셀쯤 안으로 해서 가게 해서 따고 있어요. 물론 딱 맞춰서 정확하게 따면 진짜 좋겠지만 사실 정확하게 따려고 하면 할수록 지저분해질 때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픽셀 정도 조금 잘리더라도 안쪽으로 따는 게 좀 더 안정감 있게 눕기를 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눕기를 다 땄습니다. 자, 이렇게 눕기를 따고 제대로 따졌는지 한번 칠을 이렇게 입혀볼게요. 자, 짜잔, 눕기가 아주 잘 따졌습니다. 자, 이 눕기를 딴 이 모양 도형은 이미지 아래로 레이어를 내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리핑 마스크를 톡 해가지고 클리핑 마스크를 해줄게요. 짜잔,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자, 이 아까는 눕기 딴 이미지가 맨 위에 레이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하얀 선이 쇼파 이미지를 가르고서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쇼파 이미지를 맨 위로 올렸기 때문에 이 하얀 선은 배경으로 쏙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쇼파 이미지를 예제처럼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요거 바꾸는 방법은 아까 우리 명조 색깔 바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쇼파 레이어가 눌려있는 거 확인하고 컨트롤 U 해서 색조를 조절해가지고 쇼파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색조를 해보면은 자,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바뀌는 게 눈에 안 보이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오른쪽에 색상화 클릭해보세요. 색상화 클릭하면 굉장히 갑자기 다이나믹하게 색깔을 막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촌스러운 초록색도 있지만 우리는 약속했던 요 묵직한 초록색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 색깔로 가봅시다. 그러면은 아니 이거 요 소파 색깔만 초록색 바꾼다더니 이 밑에 여기는 왜 또 초록이 됐대요? 하고 놀라지 마시고, 자, 여기에서 고급 필터 하나 생겼죠. 우리 이 색조 건들기 전에는 고급 필터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색조를 만들고 나니까 요렇게 고급 필터라는 게 생겼어요. 그럼 고급 필터라는 글자 옆에 하얀색 요거를 클릭해주세요. 마스크 클릭한 상태로 요 다각형 올가미 툴로 색깔이 입혀지면 안 되는 부분들을 따다당 골라서 선택을 쫙 해볼게요. 자, 선택이 됐으면 안 되는 부분들. 자, 선택 다 됐죠? 그 다음에 Alt 딜리트. 여기 Alt 딜리트에서 이 필터 효과에 마스크를 씌워주는 거예요. Alt 딜리트 하면 짜잔, 다리에는 색깔이 다 모조리 지워졌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쇼파 색깔 바꾸고 나서 지금 보니까 제 눈에만 들어오나요? 지금 여기 요
요 삼각형이 지금 여기랑 명도가 다르죠?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여기 모양툴이 뭔지 기억하시죠? 눕기 땄던 거. 눕기 땄던 모양에서 이게 클릭된 상태로 마스크 씌워준 다음 이렇게 뚫려야 되는 부분 클릭하고 Alt, Delete 해가지고 여기 이미지를 지워줍시다. 짜잔. 이미지 지우니까 좀 더 한층 더 완벽해졌어요. 자, 여기서 예제랑 한 번 더 비교를 해볼게요. 자, 예제 비교해보니까 소파 색깔도 바꿨고 뒤에 도미노처럼 계단 형태처럼 이런 효과도 넣었고 자, 이제 카피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연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색상을 바꾸는 이유는 상세 페이지 만들 때 보통 포인트 컬러가 있어야 컨셉을 잡고 구성하면서 포인트 컬러가 어디 들어가고 어떻게 강조할지 기획하기가 쉬워지는데 이 이미지는 제가 예제로 보여드리기 너무 무난하고 포인트 컬러가 없어가지고 임의로 제가 이 상품은 다른 컬러다라는 가정으로 컬러를 좀 바꿔서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녹색으로 컬러를 바꿨으면 본격적으로 카피가 들어갈 때 이 카피에 이제 포인트 컬러로 이 녹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예제처럼 글자 들어갈 부분 뒤에 이렇게 하얀 박스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하얀 박스, 아이고, 자리에 이어 다시 확인하고 하얀 박스 들어갈 곳을 이렇게 영역을 잡고 흰색을 똥 넣어볼게요. 그리고 요 흰색 박스는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예제랑 비교해서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쏙 넣어주세요. 자, 넣고 나서 글자를 넣을 건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자는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게 텍스트 형태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는 텍스트다라고 해서 가정하고 이렇게 글자를 퍼왔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작업자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메인 페이지, 첫 페이지 그쪽에 쓰이는 서브 글자는 24에서 한 30포인트 사용하고 있고 요 가장 큰 요 메인 텍스트는 60포인트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 소파색을 바꾼 이유는 글자에 포인트 컬러를 넣기 위함이라 그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테리어 소파라는 요 텍스트는 이 소파 컬러와 똑같은 녹색으로 이렇게 컬러를 줘봤고요. 이쪽에 들어간 서브에 들어간 이 컬러는 저는 보통 평소에 이렇게 새까만 블랙 잘 안 쓰고요. 1111이나 2222라는 컬러 이렇게 짙은 그레이 컬러로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너무 새까만 블랙보다는 111이나 22가 좀 다른 포인트 컬러랑 함께 쓰일 때 잘 더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이 컬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 분위기의 중심이라는 부분은 서브니까 25에서 30포인트로 서브 텍스트 넣고 인테리어 소파 이 부분은 60포인트로 해서 메인 텍스트 넣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텍스트의 컬러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소파색 바꾼 거로 짙은 녹색 컬러로 설정을 했고요. 요대로 가도 되지만 좀 더 멋을 내려면 효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이걸 제가 지금 실수한 게 한 문장으로 썼는데 자, 이렇게 각각이라고 가정하고 이 인테리어 소파 부분에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효과를 줄 거예요. 자, 옆에 밑에서 효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줘볼게요. 자, 들어오면은 저는 지금 작업을 아까 했어가지고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아마 처음에는 요런 컬러, 요렇게 아무 컬러나 돼 있을 거예요. 그때 요 색상, 요 블랙 부분에 올 색상을 뭐 이렇게 클릭 하면서 대충 요런 녹색이면 되겠다 싶은 색깔 고르시고 요쪽 끝에도 짙은 녹색을 찾아보자 해서 이렇게 살짝 조절해서 이 정도가 좋겠네요. 요렇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글자에다가 좀 더 멋을 들여봤어요. 자, 그리고 예제 보시면 이렇게 밑에 영문 텍스트가 하나 들어가는데 그것도 똑같이 우리 재현을 한번 해볼게요. 영문 텍스트 넣고 요 양옆의 여백은 어색하지 않게 요런 도형
도형을 이용해서 너무 눈에 띄지 않게 포인트로 밀도를 높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톡 놓고 이쪽은 컬러가 또 밝았던 부분이니까 톡 해가지고, 그리고 요거 정렬 한번 맞춰주고. 자, 예제랑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예제를 비교해보면 뭔가 지금 너무 예제만 보고 따라하려다 보니까 되게 비율이 좀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너무 따닥따닥한 느낌이라 얘를 좀 더 작게 해도 될 것 같네요. 뭐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지금 완성이 됐고요. 작은 디테일들은 계속 이제 해보시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더 좋을지를 이제 연구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하나 빼먹은 거. 자, 여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배경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흰 바탕을 넣긴 넣었지만 어쨌든 글자 뒤에가 지금 매우 복잡해서 글자가 잘 안 익힌단 말이죠. 그럴 땐 이 효과에서 외부 광선 들어가 볼게요. 외부 광선 들어오면은 여기 불투명도랑 스프레드 그리고 크기 이런 조정 값을 조정해 보면서 은은하게 좀 효과를 주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자, 이런 거를 효과를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지금 외부 광선 준 거예요. 준 거, 안 준 거, 안 준 거, 준 거, 안 준 거, 준 거, 안 준 거, 준 거, 안 준 거. 자, 비교가 되시나요? 특히 이쪽 부분 보면은 뒤에 배경 되게 복잡한데 준 거, 안 준 거가 멀리서 한번 봐볼까요? 준 거, 안 준 거, 너무 과한가요? 또 이번엔? 이렇게 계속 조절을 하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위에랑 이 아래 텍스트에도 이 외부 광선 효과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 네모에도 착착 해주면은 확실히 눈에 좀 더 글자가 도드라져 보이죠? 은은하면서도 도드라져 보여서 이런 작은 디테일이지만 이 디테일을 준 게 조금이라도 더 낫다면 저는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로 사이즈 860픽셀 기준으로 메인은 55에서 65까지도 저는 설정을 하고, 가로 사이즈가 1000 정도 될 때는 최대 80까지도 쓰고 있어요. 다만 네이버 스토밤 상세 페이지 권장 사이즈가 860픽셀이라 가지고 제일 많이 의뢰주시는 사이즈이기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말 그대로 권장 사이즈이기 때문에 꼭 860일 필요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사용하는 폰트 크기도 꼭 저 사이즈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뭐 지금은 제가 지금 인트로 페이지를 하고 있지만 밑에 본문이 나오면 본문은 저는 아무리 작아도 24포인트 정도 지키려고 하는데, 문안을 너무 많이 넣으려는 클라이언트는 20포인트까지도 제가 줄여서 넣어드리기는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20포인트 이하는 모바일에서 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막 그 문안 좀 줄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이거 다 들어가야 되는 문안이다라고 이렇게 막 억지로 이렇게 넣으시려는 분들은 저는 최소 18포인트까지 이제 넣어봤는데 그 이하는 너무 작더라고요. 제 생각엔 너무 작고. 그리고 이거 텍스트에 폰트 조절하실 때 폰트를 이렇게 딱 떨어지게 22, 70 이렇게 안 하시고 22.98, 70.23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적게 될 경우에는 웹에서는 미세하지만 이제 깨져 보일 수가 있어서 딱 떨어지는 숫자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는 폰트마다 차이가 있지만 나눔 스퀘어 기준으로 저는 보통 마이너스 25 정도 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거 보시면 마이너스 25, 여기도 마이너스 25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테리어 소파인데 인테리어는 영어로 들어가고 소파는 한글로 들어가야 된다, 이럴 때 한글하고 영어가 동시에 쓰여질 때는 그 글씨 크기나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요런 걸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텍스트에서 요걸로 글자의 높낮이 조절하고 글자 크기 조절하고 해가지고 그런 디테일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레이어의 정리는 개인마다 편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지금 방금 만들어진 요 윗부분
그룹화 해가지고 요거를 1페이지로 만들고요. 요 밑에 또 작업하면 요거를 또 그룹화해서 2페이지 만들고 요 밑에 또 작업하면 또 그룹화해서 3페이지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게 규칙성 없이 되게 대충 정리하고 있어서 요거는 더 편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한테 추천 좀 해주세요. 자, 요번에는 이 예제에서 요 두 번째 부분, 여기를 만들 건데요.